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왕초보를 위한 상세 페이지 제작 강의 노트 진행을 하게 된 김기민 강사라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HTML, CSS를 통해서 기초 코딩 개념을 이해하고 포토샵을 활용해서 디자인 레이아웃을 제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왕초보, 즉 아무것도 모르는 수강생들을 기준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자, 초반에는 HTML, CSS의 기본기를 습득하고 포토샵의 기초 기능을 강의하겠습니다. 자, HTML은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는 것에 대한 약자로 웹의 기초 구조에 해당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웹의 골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구조는 링크가 된 그런 약속된 언어다 라는 구조로 웹의 골격에 해당이 됩니다. 자, CSS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약자로 웹의 스타일에 해당이 되죠. 자, 캐스케이딩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이 나열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래서 스타일에 대한 조각들을 나열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언어를 토대로 해서 기본적인 웹페이지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쇼핑몰 상세 페이지 코딩 혹은 웹 코딩을 하는 업체에 신입으로서 취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HTML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웹을 검색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처럼 해당하는 에디터를 설치를 할 텐데요. 여기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것을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시면, 자, 지금처럼 다운로드, 저는 이제 윈도우 시스템을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운을 받고 일련의 설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에디터를 설치하게 되면 지금처럼 에디터가 설치된 화면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강사가 이제 설치를 할 때는 일단은 이제 지금 해당하는 이런 동영상 강의를 잠깐 정지해 놓고 그 다음에 설치한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사가 이제 드린 소스가 이렇게 있는데요. HTML이라는 폴더를 제가 1강 자료에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처럼 강의 내용에 따른 이런 리소스는 지금처럼 폴더로 이렇게 배치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HTML 폴더를 열어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파일에 들어가셔서 일단은 열어주시면 되시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장 기능을 좀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처럼 여기에 익스텐션 기능을 눌러보면 여기에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는 아이콘이 지금 안 보여서, 자, 관련된 익스텐션 컨트롤 시프트 X를 눌러주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기능들을 설치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확장 기능을 두 개를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픈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 저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오픈인 브라우저 기능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들어가 보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인스톨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을 텐데 지금처럼 저도 이제 언인스톨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여기 인스톨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인스톨 기능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설치가 된 걸 볼 수 있고요. 자, 설치가 되게 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임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여기에 disable 이라는 버튼이 있죠. 여기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기능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당 기능들은 확인해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으로는 저희가 인덴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 인덴트라고 검색을 한번 해 보시면 여기서 인덴트 레인보우라는 기능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저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 두 가지에 대한 확장 기능을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설치가 끝난 상황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disable 기능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확장 기능 같은 경우에는 disable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러면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거 간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설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사가 만들어드린 이런 폴더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처럼 파일에 여기서 new 폴더, 오픈 폴더라고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있죠. 여기에 기능에 들어가 보시면 자, 지금처럼 제가 드린 그런 내용이 전에 이제 여기서 웹이라는 폴더를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자, 웹이라는 폴더 하위에 여러분들이 지금 강사가 드린 소스를 여기 안에다가 묶어 주시면 되시는데 제가 이제 웹이라는 소스 자체에다가 이 웹과 그리고 포토샵 이렇게 두 가지의 폴더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안쪽에다가 이렇게 웹이라는 폴더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폴더가 열리게 되고요. 다음부터는 왼쪽에 지금 프로젝트 뷰가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고 싶은 그런 디렉토리가 있다 라고 하게 되면 basic html 1번 폴더를 이렇게 연 다음에 그 다음에 basic.html 문서를 열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html들을 구조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저희가 html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들, 웹의 골격이 되는 기본적인 문법들을 학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basic html 1번 폴더를 열어줬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저기 basic.html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해당 문서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확장 기능을 설치하셨기 때문에 Alt-B를 누르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해당 문서를 볼 수가 있죠. 자,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 크롬 브라우저로 확인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크롬을 쓰는 이유는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스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롬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당 문서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문서를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진행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지금처럼 자, new 파일 기능을 이렇게 새로운 파일을 위해서 눌러줬고요. 해당하는 이런 지금 입력 폼이 등장하게 되죠. 여기서는 뭐 example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확장자까지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웹에 관련된 소스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 윈도우 기준이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그러면 보기에 대한 기능들 중에서 여기서 이 표시 숨기기라는 기능이 있죠. 여기에 대한 기능을 눌러주게 되면 지금처럼 파일 확장명이 보이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수업을 들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HTML을 편집하는지 아니면 CSS를 편집하는지 아니면 이미지에 대한 확장자들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의 파일 확장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지금 보이게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지금 HTML 폴더에 제가 지금 작업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지금처럼 example 1.html 문서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 작성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타이핑을 한번 쳐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타이핑은 영문이나 아니면 한글 같은 그런 타이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글 타이핑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텍스트를 작성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해당하는 HTML을 지금 연습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엔터 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태그도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요건들은 이런 방식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처럼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Alt-B를 통해서 이렇게 문서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키보드 Alt와 B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브라우저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에디팅한 환경과 그리고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보여지는 방식이 매우 다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브라우저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일단은 브라우저가 이렇게 요건들이 이런 방식으로 보이고 있죠. 자, 조금 이제 잘려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이렇게 드러내서 이렇게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일정한 여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개행돼서 처리되지 않고 있죠.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처리할 때는 반드시 해당 태그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데요. 자, 태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작 부분과 그리고 끝 부분에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p 태그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러면 p 태그에 관련된 요건을 만들어 놓고 지금처럼 드래그 방식으로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간단하게 해당 요건들이 하나의,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처럼 하나의 문장 단락이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대 축소할 때는 컨트롤 플러스, 그리고 축소할 때는 컨트롤 마이너스를 눌러주면 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하나의 문장 단락이 생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설책이나 아니면 에세이 같은 걸 봤을 때 만들어지는 하나의 글자 단락을 저희가 P라고 합니다. 이런 P라는 구문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P는 물론 약자죠. 그래서 P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그러면 자, 패러그래프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자, 문장 단락을 의미하고 있죠. 문장 단락에 대한 요건들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처럼 만들어진 부분들을 다시 브라우저 새로 열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새로 고침을 해보면 지금처럼 문장 단락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브라우저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에디팅 환경을 저희가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하나의 내용 정리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자, 내용 정리가 된 그런 영역들을 지금처럼 태그로서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의 HTML에 대한 골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기획이 될 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 나는 글자 단락을 전달하겠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P 태그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목을 쓰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H 태그, H1번 태그를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자동으로 완성이 되고요. 이는 VSC,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지원 가능한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제목에 대한 내용들도 이런 방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제목 1번에 관련된 요건들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2번 작성하면 두 번째 제목 2번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작성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새로 고침을 해보면, 그러면 제목은 확실히 큰 걸 알 수 있죠. 이런 제목이 큰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목 1번과 그리고 제목 2번에 관련된 요건들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해당하는 기본적인 그런 태그들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H라는 것은 일종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H에 관련된 요건들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머리글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설책 읽을 때도 제목이 있는 것처럼 이를 우리가 헤딩이라고 합니다. 헤딩. 자, 여기 지금처럼 이런 약자를 기억하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손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한 형식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태그는 처음에 열렸다가 그리고 닫히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의 구획을 정리가 되고 있어서 이를 우리는 이 태그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죠. 태그라고 하게 되면 열리고 닫히는 그런 구조, 형식적인 구조를 우리는 태그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H에 관련된 요건들은 H1번에서부터 H6번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 해당 요건들을 보게 되면 이런 요건들을 우리가 에디팅 할 때 여러 가지 기법들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타자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기초적인 내용들을 학습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요건들을 우리가 쭉 적어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계행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단락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계행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물론 에디팅 환경에서는 이렇게 계행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돼서 계행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스페이스바를 만들었고요. 예, 엔터를 쳐서 공백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이런 환경에서는 전혀 변하지 않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실제로 계행을 시킬 때는 계행을 시킬 때에 특별한 태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요건들은 우리가 BR 태그, BR이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입력하거든요. 자, BR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계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새로 고침을 하시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계행 처리가 되는 구조를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지금처럼의 이런 구조들을 저희가 하나의 태그 방식이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요건들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태그라고 보통 불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약자들을 조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딩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R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약자입니다. 그래서 BR이라고 하는 요건들은 브릭, 그러니까 이렇게 계행이라는 영어 뜻이 되겠죠. 이렇게 영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그 약자들을 좀 기억해 보면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그에 대한 정리, 태그에 대한 그런 약자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것만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 있는 형식들을 조금 다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자, BR 태그를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BR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태그 형식은 이렇게 지금처럼 양쪽에 있는 이런 양쪽 태그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단독 태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BR 태그는 단독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태그들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형식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독 태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형식으로 갖고 있는 것들은 img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img는 지금처럼 이렇게 img라는 태그를 갖고 있는데요, 이 형식이 닫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해당 요건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img 관련된 요건들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미지가 요건이 안 나오죠. 자, 왜 그러냐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리소스, 그러니까 이미지 경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포토샵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여러 가지의 그래픽 프로그램에서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실제로 가져와서 편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지를 로드하는 방식으로 웹에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웹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지금처럼 src라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자, src는 미리 준비된 그런 소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서는 spellow.jpg, 그러니까 참새 이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참새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에 경로를 찾아보면요, 자, 여기다가 jpg 이미지까지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그러면 경로 인식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파일에서 해당하는 jpg 이미지를 바로 옆에다가 뒀기 때문에 경로 없이 이렇게 불러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불러드리고 해당하는 소스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미지가 이렇게 불려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미지는 이런 방식으로 불러오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BR 태그와 마찬가지의 그런 단독 태그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HE에 관련된 요거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img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img, 그래서 지금처럼 이미지에 대한 요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src라는 그런 경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건 소스가 됩니다. 이렇게 소스라는 경로가 되고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미지라는 경로를 가지고 있고 이것도 이제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태그 용어에 대한 정리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H에 관련된 요건들은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보면,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까지 이렇게 있고요. 3번에 대한 내용들. 보통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절하게, 제일 타이틀일 경우에는 H1번을 쓰는데요. 보통 이제 웹문서 상으로는, 하나만 배치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H4번. 자, 그 다음에 H5번 있고요. 자, 물론 이제 H4번, 5번, 6번은 사용 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물론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학습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해보게 되면 그러면 6번까지 이렇게 나열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영역, 그러니까 단락 태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p 태그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기본적인 요건들을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1강 내용에서는 지금처럼 HTML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 과정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 기본적인 형식 태그로부터 진행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